네, 안녕하세요. 애터미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100세 시대는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제 이름은 황준원이고요. 저는 미래 채널 마이애프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의 미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해 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강연을 하기도 하고 방송하기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책도 쓰면서 이런 미래 변화를 쉽게 전달해 드리는 그런 일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자, 미래 하면 사실 여러 가지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제가 주로 다루는 영역들은 이런 것들인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100세 시대라는 트렌드에 맞춰서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사실 100세 시대를 이야기한다는 것도 재밌죠. 왜냐하면 1914년으로 돌아가 봤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출생한 아이가 평생 동안 살아가서 100살까지 넘길 확률은 뭐 거의 희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단 1%만이 100세를 넘길 수가 있었는데 지금 뭐 의학기술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100세를 넘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100세 시대라는 것은 100세를 넘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이지 사실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80세 정도를 보고 있어요. 80세 중반 정도를. 그래서 100세 시대는 100세를 넘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0세 시대에 어떤 점들이 다른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던 3단계 모델이 붕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원래 3단계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전적으로 교육을 받는 기간은 20살까지로 거의 비슷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는 기간이 있었죠.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은퇴를 해가지고 은퇴 생활을 즐기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3단계 생활이었다고 한다면은 자, 이게 100세 시대가 되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100세가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는 기간은 20살까지로 똑같기는 해요. 늘어나는 기간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을 하는 기간이 80세 정도까지로 쭉 길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00세를 살아가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은퇴 시기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니 이렇게만 보면은 3단계 모델이랑 똑같잖아요. 어떤 점이 다르냐? 일을 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재교육을 받으면서 나를 변신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정규직으로 취직이 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이제 관두고 비정규직이 될 수도 있고요.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역할을 계속해서 나를 바꾸면서 수행을 해야 하다 보니 이런 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여러분들은 기존 3단계 모델에 맞춰서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지 아니면 다단계 모델에 맞춰서 계획하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다단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100세 시대의 또 다른 차이점이에요. 정규직도 결국에는 장기적인 임시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사실 정규직 기간이라는 것이 길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보통 50세 정년을 생각했다면 지금은 65세까지 길어지고 있는 곳들도 꽤 생겨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세 연장 뭐 이런 것도 발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문제는 여기에서 65세까지 채운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갈 것이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나머지 시간을 그냥 우리가 65세에 은퇴를 하고 놀러만 다닌다면 뭐 그것도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OECD 가입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규직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65세까지 설령 채우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와서 내가 뭔가 딴 것을 하려고 할 때 다른 곳에서는 나의 능력이 그렇게 발휘되기가 힘든 지금 보신 저 장면처럼
역량 매몰의 현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평생 동안 나의 한 직장에서 나의 커리어를 갖고 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땅굴을 파내려 갔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위험성까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5세가 넘어가고 70세가 됐는데 어떤 조직 밖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어른이라고 봐야 할지 아이라고 봐야 할지 참 애매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조직 밖에서도 경제 활동이 가능한가? 이 부분도 역시나 100세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세 번째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자, 평생 학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평생 학습이 재앙인가, 축복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겠죠. 우리가 100세 시대 동안 계속해서 자기를 개발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거를 재앙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신다면은 100세의 인생이 꽤나 힘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왜 계속해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지난 1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차례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광복의 역사를 거쳤고요. 자, 그 다음으로 냉전 체제가 붕괴됐어요. 소련이라고 기억하시죠? 소련이라는 연방 체제가 붕괴가 됐고 마이카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자동차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 그리고 가정마다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니 지금처럼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하나씩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 자, 근데 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지금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까지 해가지고 정말로 잠깐 정신을 놓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앞으로 또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평생의 교육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내가 알던 정답이 오답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기존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것만 고집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3의 물결을 쓴 엘빈 토플러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21세기 문명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또 그 배운 걸 잊어버리고 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 21세기의 문맹이라는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21세기의 문맹이 아닌지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만 읽을 수 있다고 문맹이 아닌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단 여러분들 현재 종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시는 것도 100세 시대를 살아갈 때 중요한 유효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가 지금 잘하는 일, 관심 있는 일, 해왔던 일에 그 유사한 분야에서의 커리어 전환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커리어로 전향을 시도하시는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취미로 조금씩 시작했던 일이 나중에는 완전히 직업화되는 거. 이거는 내가 좋아했던 일이 수익화가 되는 거니까 상당히 조금씩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두시면 좋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입을 시스템화 해놓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100세 시대, 장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역시나 이런 것 같아요. 장수는 공짜가 아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평생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그게 또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입을 어떻게 시스템화 해놓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역시나 이렇게 100세 다단계 인생 동안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할지 어떤 쪽으로 다시 한번 내가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도 진로를 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유연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아니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 내가 이것만 공부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 평생 이것만 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자신의 분야에 완전히 갇혀 계신 분들도 보게 되는데 뭐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고집만 하지 말고 이제 보다 시야를 넓게 가져가면서 유연하게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 드려볼게요.
평생 학습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인지 재앙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즐기는 인생을 살아가시게 된다면은 그건 역시도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연관돼서 말씀을 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휴식기를 갖게 될 거예요. 그 휴식기를 어떻게 재교육, 재충전의 시간으로 보낼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계속 재교육을 받고 변화에 적응을 해가야 될 텐데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쉬는 시간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20대에 쉴 수도 있고 30대에 쉴 수도 있고 40대에 쉴 수도 있고 내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쉬게 되는 시간이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기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가요? 그냥 어떻게 일자리가 없으니까 할 수 없지 뭐 이러고 그냥 자포자기 해 계시기에는 좀 시간이 아깝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이런 과도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잘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기간에 어떠한 재교육을 받아가지고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 교육에도 돈이 살짝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시지만 그러다 보니 재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기존의 3단계 인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고성장기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고용을 보장해줬고 계속 붙어있으면 월급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직을 하자마자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해서 월급이 올라가고 재산이 쌓이다가 은퇴를 하고 이제 재산이 꺾이게 되는 이런 재정 상황을 우리가 기존 3단계에서 살아왔다면은 앞으로는 원했던 원치 않았던 이런 휴식기가 생기면서 이 휴식기 동안에 내가 돈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재교육을 받으면서 돈을 또 써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 재정 상태를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휴식 시간 동안 나의 재정 상태가 조금 깎아먹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깎아먹었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휴식 기간 동안에 내가 쓸 돈들, 재교육을 받을 돈들을 우리가 축적해 두는 건 역시도 100세 인생 계획에 포함을 해두시면 어떨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휴식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100세의 시대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재정 상태, 진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돈이라든지 부동산만 신경 쓸 게 아닌 것 같아요. 무형자산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자,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형태가 없어요. 부동산이나 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 무형자산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먼저 기술 지식 같은 거. 이거는 누군가 뺏어갈 수 없는 나만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갖춰둘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 주변의 평판 진짜 중요하죠. 100세 인생을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역시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향력 자산이라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는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1인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굉장히 증대되고 그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분야를 잘 갈고 닦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잘 홍보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얼마나 끼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지금 살아가는 시대, 앞으로 시대에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자, 건강 당연히 중요한 무형 자산이고요. 인간관계는 평판과 굉장히 유사한 무형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매력 역시도 무형 자산입니다. 사실 특별한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력만으로도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습을 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긍정성 진짜 중요하죠.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갖가지 위험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야,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인생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긍정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활달한 성격 역시도 100세의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밖에도 뭐 유연성,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택을 하고 변화를 할 때 얼마나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개방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100세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바뀌는데 과거의 생각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 이런 식으로 개방성을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무형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100년이란 세월 동안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100년의 세월 동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국에는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형 자산을 어떻게 잘 쌓아가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100세 시대의 차이점인데요. 100년 동안의 몸 관리, 이거가 깨지게 되면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쓰고 늙었을 때는 건강을 위해서 돈을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자, 32%의 우리의 돈, 재산을 언제 다 쓰게 되냐면은 의료비 지출로요. 70세에서 85세 거의 이 의료 비용을 지출하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의 기대 수명, 지금은 조금 높아졌습니다만 2015년 기준으로 82.1세 정도였는데 이거는 기대 수명이고 건강 수명도 달라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명은 73.2세로 약 10년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갭을 줄이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몸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식습관,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상품 판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다 알고 계실 거고 한 가지 여기에 추가를 해보자면은 요즘에 뭐 탄소 중립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기후 위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환경 역시도 우리의 몸 관리에 상당히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아지게 된다면은 그건 나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100세를 살아갈 거잖아요. 100세를 살아갔는데 계속해서 환경이 안 좋아지고 미세먼지 많아지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계속 터지게 된다면은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미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후손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100세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환경이라든지 기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0년 동안 사용할 몸, 여러분들 잘 관리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초고령 사회예요. 우리가 100세, 그렇게 100세를 넘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고령자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사회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의 인구 구조가 이렇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영역들과 인구 구조 다 연관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과거의 대한민국은 젊은 사람들이 가득가득했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고령자들이 가득가득한 새로운 정상 상태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어떤 점들이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보다 상황을 앞서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쇼핑 난민이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쇼핑 난민은 말 그대로 생필품을 사러 나가기 어려운 노인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일본의 노인 인터뷰 영상인데요. 도쿄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인구 감소가 시작되니까 가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사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트럭에 물건을 싣고 와서 판매를 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초고령 사회 방문 판매와도 상당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판매뿐만이 아니라 사실 말동무라든지 그런 끊어지는 인간관계의 소외감을 줄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자, 그리고 인구 감소가 되는 지역에는 공동체 가게가 생겨나기도 해요. 자, 공동체 가게라는 것은 주민들끼리 십시일반 하셔가지고 가게를 본인들끼리 오픈을 하신 거예요. 저렇게 오픈하셔가지고 소품종, 소량 이렇게 음식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포장해서 어르신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고 한 칸에는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저기에 오시는 분들이 배달까지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는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초고령 사회를 생각하실 때 한국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웃나라 중국을 한번 보자면은, 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이고요. 자, 10년 안에 미국 전체 인구수를 증가하는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생겨날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을 넘는데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만 하더라도 3억 명을 넘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커다란 시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령화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사업 영역과 연결을 지으셔가지고 어떻게 재밌게 풀어가 볼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본의 사례예요. 자, 성인들이 기저귀를 입고 저렇게 패션쇼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일본 사람들이 이상해서? 그게 아니라 자, 일본에서는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기용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비 타겟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바뀐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음식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이제 고령자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고령자들은 치아도 안 좋아지시고 소화기관도 약하다 보니까 더 느리게 덜 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가는 더 높여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건강식품들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식품이 뭐가 있냐면은 씹기 좋은 좀 부드러운 음식 있죠. 이런 연화식이라는 것도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이고 아예 그냥 퓨레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닭다리 모양으로 3D 프린터를 출력하는 이런 독일의 회사도 생겨나고 있어요. 영양가와 맛과 그런 것들을 다 신경 쓰는 이런 것들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뻔할 수 있는 뷰티, 메이크업 영역을 고령화 섞어서 기회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자, 이 사례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이걸 뷰티 터치 테라피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예쁘게 마사지 해드리고 화장을 해드림으로써 기분을 좋게 만들어드리는 심리치료 사업이에요. 자, 오랜만에 화장하시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시겠어요? 그쵸? 지금 비포 애프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 영역과 고령화 트렌드 다른 요소를 섞게 되면은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접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얘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슬슬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소산다사의 시대가 열려요. 태어난 사람들은 적고 죽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이런 시대가 되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사망자는 지금 한 30만 명 정도로 거의 비슷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거의 2배가량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사망자가 2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현재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종활이라는 말이 신조어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종말 활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엔딩 노트가 배급이 되기도 해요. 엔딩 노트는 살아생전에 나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남기고 싶은 메시지들, 유언 같은 것들을 적어 놓는 이러한 노트를 한 시 자체에서 배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또 생겨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묘지 견학 사전 상담회가 개최가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시도는 묘지 상속, 유언, 간병 등 관련 업종을 한자리에 모은 이벤트가 개최되기도 합니다. 또 유언 작성이라든지 뭐 그런 법률적인 상담에 대한 세미나가 펼쳐지기도 하고요. 뭐 공은 묘지라든지 산골장을 돌아볼 수 있는 버스 투어가 펼쳐지기도 해요. 자, 이렇게만 보시면은 노란색만 한번 보세요. 굉장히 신나는 이벤트 같지만 이게 다 죽음을 준비하는 이벤트라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죽음과 관련된 비즈니스도 단순히 기다리던 영업에서 앞으로는 찾아가는 영업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소산다사의 시대가 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죽음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생겨나고요. 결국에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은 장례 역시도 간소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을 지금과 똑같이 장례 비용 들여가면서 하면은 사회적으로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작은 장례식이 펼쳐지게 될 텐데 일본에서 관련해가지고 시신 호텔이라는 사업이 펼쳐지고 있어요. 말 자체는 상당히 조금 무섭기는 합니다만, 자, 이게 상당히 재미난 사업 아이템입니다. 자, 호텔 같은 시설을 살짝 개조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주는 시설이고요. 비용이 기존 장례보다도 1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족들이 간단히 씻을 수 있는 저런 공간까지 마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에서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소산다사의 시대가 되게 된다면은 이런 쪽에도 기회가 생겨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100세 시대는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자, 100세와 관련해서 정말로 다양한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돌봄부터 시작해서 헬스케어, 자기개발이라든지 액티브 라이프까지, 그리고 뒤에 살짝 보여드린 소산다사와 관련된 죽음과 관련된 비즈니스들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관심 있는 일들과 이런 트렌드들을 잘 융합을 하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만의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단순히 뻔하게 직업 생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작품화된 직업 기회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갖고 가시게 된다면은 100세 시대를 여러분들 역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당신의 100세 시대에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